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6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환율이 1,200원대에서 다시 1,300원대 돌파를 했고요. 자, 외국인들도 팔고 있고 또 기관도 팔고, 그런데 삼성전자만 관리를 좀 받고 있는 모양새라서 지수가 여기서 더 가는 건지 아닌지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난주에 현대로템 수익 실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 축하드리면서 자, 대응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 선생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박에 제철인지 수박이 되게 다네요. 먹다 침이 고여가지고 자, 지금 선생님 시장이 이렇게 달다구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수익을 챙기면서도 또 다른 종목들의 손실권이 걱정되는 좀 약간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현대로템 수익 실현을 했으나 뭘 사지? 이게 또 지금 여기서 시장이 더 빠진다고 하는데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더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거야? 아니 반도체는 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미국하고 중국은 착 붙는 것 같더니 또 이렇게 아사리판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싸움판이 나는 것 같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복잡하다는 상황?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그 플로우 차트를 그려. 이게 이제 신경망 네트워크. 우리가 복잡계로는 신경망이요? 네트워크 아니면 디시전 트리. 트리. 그러면 이게 현대로템이야. 현대로템을 팔았어. 현대로템을 다시 살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전에 31,000원이라고 그랬지. 네. 여기서 10%만 올리자. 32,000원? 1,000원 올린 거니지. 10% 올려. 10%. 10%. 3만, 그럼 3,000원 정도 올리면 한 33,000원에서 35,000원 사이. 여기 오면 사실 이번에 4만 원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하고 다음 목표는 45,000원. 요렇게 현대로템을 팔고 살 분들은 이렇게 하고. 그 선생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몰라. 왜냐면 내가 팔아서 여기서 다시 사는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에 가서 수익을 딱 내고 여기 들어오면 참 좋겠다라는 넌 생각.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단정하세요? 저 안 된다고. 그게 문제야. 우리가 모든 투자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머리를 쓰지 마. 이게 그냥 현대로템 한 종목 갖고만 계속 이게 1개월 걸리든 뭐 3개월 걸리든 이것만 해갖고 그걸 눈덩어리를 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생각하면 좋아 보이는 게 수없이 보여. 그래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절대 현대로템 다시 못 와. 장단컨대. 왜냐면 또 글로 갔어. 잘 굴렸어. 근데 그게 폭삭 망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더 잘 될 수도 있지. 그렇지. 잘 될 수도 있지. 잘 돼도 못 오고 못 돼도 못 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종목을 떠나는 순간에는 단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현대로템 100% 수익 실현 했어요 하시는 분들 수익 실현 잘 하셨고, 그리고 딴 걸 보는 거야. 딴 걸 보는 것이고, 뭐 커넥트 웨이브를 가든 뭐 차바혜택을 가든 그 다음에 뭐 또 철도주에서 이제 내일 이낙연 전 대표 오니까 그쪽 연결고리의 종목들의 뭐 가덕도 관련된 종목을 가든 우크라이나 재건을 가든 그 아니면 다윈시스나 요새 바닥을 기고 있는 덱스터 같은 걸로 가든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종목은 또 그 종목대로의 또 여행을 하는 거고. 근데 갈 때 매크로에서 상황을 점검하는 거야. 내가 다른 세상으로 갈 때 내가 가려고 하는 섹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매크로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러면 거죠? 지금 매크로에서 가장 핫 이슈가 뭐야? 우리 의사결정. 금리 인상이죠. 당연히 금리를 지금 2번 인상하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금리 한 번 하고 동결하거나 2번 다 동결하는 게 확인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번 7월 금통위하고 다음 금통위면 이거 언제까지? 10월 달까지는 이 2번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 8, 9, 10, 4개월 동안 금리 인상하면 안 되는 건 안 갈 거야.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할 때 금리 인하 수혜주에서 말씀하셨던 바이오, 건설, 뭐 이런 쪽은 피해야 한다. 아니지, 이미 갖고 있는 사람 그거는 근데 시간이 있지만 새로 들어가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지. 현대로템 팔아갖고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종목을 가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 여행 계속 하시되 지금 이제 새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는 쪽은 그쪽은 좀 유보하고 이제 좀 시장에서 금리의 불확실성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예를 들어서 차바에테, 롯데지주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미래에셋증권을 팔아 그랬어. 100%다. 부동산. 오늘 우리가 6,000원대 샀는데 해외 부동산, 지금 해외 부동산, 상업 부동산 급락하고 막 이런 것들이 찝혀왔는데 그동안 잘 버텼거든. 근데 오늘 좀 냄새가 이상해서 그리고 요새 자꾸 투자 등급을 강등시키는 게 롯데그룹 강등시키지, 잘못하면 CJ그룹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있잖아. 네네. 그래서 7, 8월 달에 이게 또 부동산 PF 문제 노이즈가 나오나? 이런 것들 나오면 증권, 해외 부동산 투자한 것들, 그리고 또 그 투자 등급 강등당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현대건설이 50% 수주했는데 4만 원만 가면 두들겨 맞고 오늘도 많이 빠져. 이런 게 왜 그러겠어? 이런 변수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로 가? KTIS, KT 계열사들, 아니면 가덕도 관련된 거, 철도,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아직 못 간 것들. 나는 이런 것들을 3개월 동안은 그쪽으로 해. 그러니까 그쪽의 시간여행 종목이나 그쪽의 트레이딩 종목으로 가겠어. 3개월은. 3개월은. 7, 8, 9. 그러니까 왜냐면 금리 불확실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이쪽에서 놀겠다. 근데 선생님, 지금 그러면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다른 섹터로 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건 매크로적인 상황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던 KT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KT가 지금 주가가 계속 뭐 바닥에 있긴 한데 아니, KT 얘기하는 거 아니야? KTIS 계열사. KT가 아니라 KT 계열사. KT에도 아직 안 돼. 한국가스공사 KT 이것도 지금은 바닥을 기고 있지 올라갈 에너지 절대 안 나와. 아니, 요금 인상이라든지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KT가 움직이려면 대규모 펀드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통신주에 대한 에너지, 오히려 오이솔루션 보는 게 나아. 그러니까 KT도 아직 아니라. 선생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올해는 KT보다 KT 계열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거기에서 같은 맥락인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시간 여행을 KT로 하시는 분들은 KT가 아니라 KT 계열사 쪽으로 조금 아니, 시간 여행 하시는 분은 무슨 상관이야? 계속 적립식을 하는 거지. 근데 시간 여행도 조금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돈을 모아놨다가 이렇게 몽창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없을 것 같아. 안 올라갈 뿐이지. 그래서 선생님 KT는 하방 지지가 얼마 정도일까요? 지금 뭐 3만 원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28,000원, 32,000원에서 1년 길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는 가격 맞출 필요 없어. 대신 KTIS는 디프리 파동이 있을까? 이번에 포스코 DX 같이. 우리 포스코 DX 갖고도 잘하신 분에서 한 번 팔고 요번에 11,000 사서 요번에 16,000원 또 한 번 걸리고 또 다시 11,000원, 2,000원 또 사고. 이거가 계속. 그런데 요번에 15,000원을 안 깨. DX가. 그럼 이제 2만 원 넘어. 그것도 상황에 따라.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오늘 우리 카페에 연봉을 올려놔드렸어. 연봉이요? 그래서 KT 포스코 그룹 연봉들을 쫙 비교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근데 포스코는 얼마 전에 이제 뭐 포스코 ICT가 이름을 바꾸면서 그때 막 분위기 타면서 한번 막 좀 으쌰으쌰 올랐었잖아요. 근데 한번 그렇게 으쌰으쌰 오르고 나면은 또 한동안 조용한 거 아닌가요? 좀 피해야 되는 섹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포스코 그룹은 이제 남은 게 포스코 스텔레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포스코 우리 DX 그 세 가지만 계속 할래.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 옛날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은 이제 퓨처엠이죠. 한번 연봉으로 봐봐. 포스코 퓨처엠이야.
오, 많이 올랐네요. 5만 원짜리가 40만 원 갔어. 너무 올랐어. 이런 것들은 연봉은 3년 정도 받는 거야. 음. 우리 현대로템을 3년 동안 들고서 이번에 파신 분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 호흡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은 5만 원, 10만 원짜리가 40만 원 가서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어. 포스코 홀딩스는 연봉 보면 아직 못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야. 20만 원, 40만 원인데 40만 원에선 권하지 않고 있어. 왜? 이거 팔아먹는 삼성물산 어느 정도 오면 계속 누르듯이 이것도 그런 냄새가 나고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5천 원짜리가 얘도 어마무시하게 갔어. 포스코 엠텍도. 그래서 포스코 엠텍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지금 거의 39,000원, 4만 원이야. 안에. 그럼 포스코 DX, 포스코 스텔레온. 이번에 포스코 스텔레온이 7만 원 넘었다 5만 원까지 왔어. 이런 걸 기목지키. 그리고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이든지 뭔가 부시고 뭐 짓고 배 짓고 뭐 이러면 그 연골고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스텔레온, 포스코 DX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난 포스코 그룹에서는 그쪽만 보는데 인터내셔널도 4만 원 매도 3만 5천 원 매수. 이렇게 박스. 이렇게 당분간은 3개월은 중심 종목도 치고 나가는 장 아닌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해서 어느 섹터로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매크로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일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를 막 좀 강하게 치고 있고 기관도 파저스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만 매수를 해준다는 거는 우리 시장을 빠져나가겠다, 엑시트하겠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아니면 또 간을 보고 있는 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삼성전자 관리하는 장은 개별 종목 박살나는 장이야. 오히려 지수만 받쳐놓고 이걸 더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는 이거야. 지수? 요겁니다. A, B, C로 빠지는 거. 2650에서 요건 예측해 드렸죠. 2550이나 70 지금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대반등이 이제 2600이나 2620이 저항되면서 이 C 파동이 7월 말에 SK하이닉스가 진짜 실적이 쇼크 나올 때 실적 검증하는데 좋다고 그러는데 악재 나오고 이때 또 이 에너지는 나스닥이 급락하는 거야. 나스닥이 13,800까지 왔거든. 이번에 나스닥은 오늘 올랐는데 두들겨 맞는 거야. 어저께는 나스닥 급락하는데 올렸고 요새 갖고 놀아요. 디커플링이네 완전. 상관없이 움직이는 장세. 그러니까 그 파생 매매 안 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장. 그리고 오늘은 미국 시장 올랐는데 나스닥은 오늘 거의 파생 선물해서 1조를 때려갖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아직도 13,600이야 나스닥이. 이게 13,000을 깨면 이때 깨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독야청청 센 게 엔비디아 테슬라야. 얘가 부러지면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29일 날이 또 검증의 날이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야. 이게 또 SK 하이닉스를 건드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동안 급등한 것들은 실적이 이만큼 올라갈 것만큼 합당했나. 문제는 실적이 또 합당하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빠지면 이게 더 골 때리는 장 나오잖아. 재료 노출로.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야 됩니다. 급등한 것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그동안 소외된 것들 중에 안 올라간 거 참는 장이 훨씬 더 나아. 싸울 때에는. 그걸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하락은 A, B, C입니다. 그러면 A의 저점보다 C 저점이 높아야 돼. 이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A, B, C로 요거는 2450과 2500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야. 그런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야? A가 2550, 2700 B가 2600과 2000 C가 이하고 쌍바닥이거나 이거보다 높을 때. 높을 때, 이 정도에서 끝날 때? 근데 이거 확인도 8, 9월. 8, 9월 잡는 이유. 이 정도면 실적 다 나온다.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실적 검증의 구간이 2, 3개월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은 안 빠지면 좋은 주식이야. 그리고 갑자기 이게 원형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대응될 때 이렇게 퉁 빠지는 것들 너무 급등한 것들은 증자짱돌을 하거나 아니면 차익 매물 나오거나 이런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져서 급등 종목들 121선 이격 높은 거는 요새는 쳐다보지 말라고 자꾸 그래. 그리고 오히려 새롭게 120은 밑에서 수렴되는 것들 중에 돌아가면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뭐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근데 스님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들어오는 게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만 집중되는 게 안 좋을 뿐.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뭐 100에서 200만 주 샀다. 100에서 200만 주 팔았다. 의미가 뭐가 있어? 500원 올랐다. 500원 빠졌다. 그럼 선생님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주 차익 실현. 차익 실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해먹는 거 같고 아직까지 한미반도체, 왜 한미반도체도 움직임이 좋아서. 근데 결론은 작년도에 왜 안 했어? 12,000원, 13,000원대. 3만 원대 뭐가 좋아 보여? 나는 그쪽은 오히려 여기서 10% 20% 올라도 안 봐. 밑에서 아난티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오히려 지금 한미반도체보다 아난티,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한미반도체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거 한미반도체는 무슨 리스크하면 실적 뒷받침하면 여기서 20, 30% 삼성전자가 7만 전자 지지 못하고 뿌리면 그냥 두세 배 부러뜨릴 수 있거든. 120까지. 그런데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미 완전히 거덜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못 가도 뭐 그냥. 근데 아난티는 모멘텀이 이제 여름이니까 실적 안 좋을 거고. 실적 좋아요. 좋아요? 그럼요. 여름에 더운데 누가 골프 치러 가요? 요즘 테니스가 대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MZ 세대 얘기고 MZ 세대 얘기고 요번에 실적 탐방 갔다 온 애 얘기 보니까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서프라이즈 나왔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보다는 내국 관광객들 부산 아란티나 이런데 무지 갔나 봐.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난티가? 그리고 이제 또 그 덱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그 소해주에서 계속 얘기해드린 거 있잖아. 다윈시스, 일진퍼 그리고 이제 수소가 발동을 걸기 시작한 일진, 하이솔루스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러니까 시간 여행은 현대로템과 갖고 일진 다이아, 일진 하이솔루스로 집중하시는 권해. 그걸 권해요? 그거는 매크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왜요? 수소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요새 빅데이터들이 전 세계 자꾸 수소 떠든다. 그래요? 수소 떠들나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수소 에너지, 수소 발전 에너지, 중국도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앞으로 그리고 현대차하고 포스코 그룹이 주도할 것 같아. 수소 연맹. 5. 그리고 부울경이야 그게. 그거를 잘 들어. 사우디도 수소야. 한번 잘 들여도 요번에 수소 관련된 빅데이터 연구한 자료도 또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많아 양이 200페이지 정도 돼요. 한번 읽어보시고 언제 봐봐. 토요일 일요일 날 그거 읽어보세요. 그래야 중심이 있습니다. 왜 수소인지. 그러니까 사실 뭐 주변에서 야 수소가 간대도 가긴 가겠지. 뭐 내가 아는 게 없으면 흔들리기 쉬우니까 또 카페에 자료 올려주셨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 지난주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는데 사실 시장의 이슈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방향을 잡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갑자기 뭐 잘 지내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여줘서 사실상 우리 팽당했다. 뭐 IRA고 뭐 자시고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만 지금 힘들게 됐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은 독재자 같은 약간 돌려서 말해가지고 뉘앙스로 독재자야는 안 했지만 너 독재자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중국이 이거는 참을 수 없다. 막 이렇게 하고 또 싸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요. 근데 결론은 화해한다? 잘 지낸다? 그냥 휴전. 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싸우든 말든 우리가 얻을 이익인 거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이미 우클릭을 했고. 이익인 부분은 솔직히 그래서 중국 관련주 하지 않는다 쪽이야. 나는 더 무서운 게
그 반간첩법. 그러니까 중국 여행 가서 함부로 사진 찍지 마십시오. 코 걸어갖고 우리가 이 사람은 이용해서 이슈화 시켜서 갖다 해서 옛날 그 중앙정보부 있을 때 그 남산 그 잡아 끌고 가서 이렇게 하듯이 중국이 앞으로 우리 한국인들 샘플 스타디를 할 거야. 근데 중국 관련주는 피하자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반사이익 수혜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했던 뭐 거기 미국에 가서 2차 전지주라든가 약간 이런 쪽 섹터들이 반사이익이 별로 없다면 오히려 조금 더 그거 급락을 해준 게 하지 있잖아. 않을까. 그래서 원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전이에요? 우크라이나 건자재. 그리고 사우디가 기대했는데 중국 뺏어가니까 거기에는 좀 후발단의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뭐 약간 거기도 스마트 헬스케어 뭐 요런 뭐 그다음에 또 그 조경하는데 수처리하는데 조경? 나무 심는 거요? 그 라인 시티 그걸 다 조경하면 거기서 어마무지하지만 자연과 환경이었나? 뭐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선생님께서는 지금 한 3개월 정도는 국제관계 뭐 이런 큰 거보다도 그냥 미국하고 중국을 배제하고 그 나머지 틈새를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빅테크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미국도 볼래. 빅테크 부러지면 우리 지금 좋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든 IT가 부러지잖아.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지수 부러졌다가 하지.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 나스닥이 지금 13,800까지 달렸어. 네. 그리고 나서 13,500원 지지해. 근데 이거 붕괴하면 13,200. 또 붕괴하면 13,000. 13,000도 깨면 이걸 검증을 할래. 여기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크, 빅테크 세븐을 검증을 할래. 검증하려면 8월 달 다 지나가. 29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이거 검증할 동안 자동차가 됐던 반도체가 됐던 X란 말이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돼야 돼. 실적 쇼크 나왔어. 그런데 가야 돼. 현대차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란 얘기가 있던데요. 선생님. 좋아. 이 얘기? 근데 지금 못 가잖아. 재료 노출. 또 일본으로 가잖아. 기아를 때리면서 외국인이 도요타를 산단 말이야. 도요타 팔고 우리나라 와야지. 근데 선생님 아까 제가 그 여쭤보려고 했던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부품단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현대차 부품단 기업들도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 라는 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럼 뭐 디스플레이 택이나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 거잖아요. 받죠. 그래서 박스 매매. 그래서 단타 때리고 다시 사고 1,000원, 1,500원 뛰게 지금 하고 있잖아. 하늘이 갇혔는데 개별 종목도 뭐 크게 가겠어. 그럼 디스플레이 택도 그렇고 현대공업도 그렇고 지금 단기적인 접근 매매로 선생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트레이딩. 그 트레이딩으로 그래서 한 7, 8월까지는 그냥 트레이딩 구간에 그냥 박스 구간에 그래도 밸류 체인이 나. 그래도 사실 이번에 삼화전자가 테슬라가 독일 무선 충전 업체를 인수하겠다, 뭐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무선 충전 핵심 소재인 페라이트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삼화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오늘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삼화전자는 안 할래. 테슬라에 공급하는 거에 연관이 돼 있으면 페라이트 이렇게 돼가지고 좀 좋잖아요. 매매하지마 종목에 120이 이격이 무조건 높은 거는 하지 말자. 높은 건? 그러니까 실적 확인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이신 거죠? 그런 뉴스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뉴스야. 삼화전자 보자. 121이 5,000원이야. 최고값 얼마야? 최고값이 13,800원이야. 지금 거기서 8,000원까지 급락을 했어. 바닥은 얼마야? 3,000원. 3,000원짜리 13,000원 올랐다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라고. 그 뒤풀이 파동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 뒤풀이 파동 121선까지 오면. 120선까지 오면. 우리가 뒤풀이 파동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뒤풀이 파동의 기준, 선생님 하시는 접근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121선.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포스코 DX도 그렇고 KTIS도 121선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뒤풀이 파동을 노리시는 건가요? 봐봐라. 포스코 DX 121선 이게 올라간 거에 반 토막. 그 다음에 121선 가까워야 돼. 지금 KTIS하고 KTCS가 딱 거기 와 있어. 난 그런 것만 할래. 그런 것만. 120선이 왜 중요하냐면 6개월 전에 산 사람이나 지금 산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야. 속 터져. 지금. 6개월 전에 산 사람 입장에서는 속 터져. 속 터지지. 네. 그리고 6개월 전 산 사람은 더 열받아. 꼭지를 안 판 거. 봤어. 한 방 봤어. 그리고 못 팔았어. 저걸 왜 챙기지 못했지 하고 그냥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이야. 그럼 지금 산 사람들은 이제 아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응? 이 6개월 평균값이라는 게 무서운 거다. 그 심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KTIS, KTCS, 오케이. KT 서브마린은 뒤풀이 파동 할 것도 없이 그냥 지금. 근데 KT 썸마린은 탄력을 안 받고 있지. 지금 어떤 분이 KT 썸마린 사고 지금 70% 수익률인데 팔아야 됩니까? 라고 또 메일 오신 분 계셔. 정말요? 이게 야금야금씩 올랐다? 이게 KT 썸마린이 딴 거 대비해서 뭔가 좀, 다른 거 대비해서 요새 급등주에서 좀 소외됐을 뿐이지, KT 썸마린 6개월 전이 얼마인가 봐봐. 이것도 많이 올라, 야긴야긴. 우와, 이게 차트가 이쁘네. 6개월 전이 얼마야? 6개월 평균값이 얘는 6,000원이다. 6,000원인데 지금 7,600원이니까 30%는 올라 있어. 이거를 지금 물어보신 분은 4,000원짜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시기 봐요. 4,000원 찾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월봉으로 봅니다 해갖고 월봉에서 얘는 9,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야. 새로운 세상. 15,000원.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빨리 이낙연 전 대표 와라. 내일 오시잖아 이제. 내일 오시네. 문 닫고 오시네. 내일 오시잖아. 그러면 아니 이낙연 전 대표 이거 무슨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왜 엮으신 거예요, 선생님?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용하는 세력이 이건 싹 빼고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분산시키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선생님께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딱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부산 가덕도. 그거는 그 정보라는 거는 냄새를 뒤에서 조사하니까 있는 것 같아서. 같아서. 그러면 이분의 공약이 원래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KTX 까는 게 그 전라도 도지사 하실 때 공약을 내시온 분이고 대권 때도 이거 선택하고 그래서 해저 터널 얘기 나오면 그 지하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이런 것들을 이슈화 시킬 가능성이 많아. 근데 선생님 가덕도는 사실 그게 뭐 비행기 활주로 확보도 어렵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노이즈가 워낙 많은 사업이잖아요. 많지. 이게 돼도 문제라고 하는데 되겠어요? 아니 그런 걸 우리가 따지지 말자. 될 가능성이 높아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단 말이야. 예? 이 정부는 한다고 실행 벌써 여기에 이의 집단의 탐욕이 실행을 합니다. 거기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부산일보 뒤져봐. 그 지역 신문 뒤져봐. 그래서 KNN이 요즘 움직임이 좋은 건가요, 선생님? 그건 또 KN은 부산 방송의 그 선거 내 총선역이고 대사조선이고 이쪽에 이해 집단이 있어. 우리 가면 춘천 레고랜드 지역별 이기주의가 있잖아. 반드시 합니다. 수건 사업 같은 거구나. 아니 그리고야 이게 먹거리 부수리가 떨어지지. 부수리. 이거는 총선과 대선용이에요. 그리고 부산 신항 여기에 물류의 중심. 다음 대권 싸움이야 이거. 이거는 대권용 이슈야. 총선용 이슈도 아니야. 더 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망이 벌써 다 연결이 되고 있어. 가덕도까지 언제 간단히 얘기해서 부산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언제 들어가나. 뭐 등등등등. 그 반대 세력들은 반드시 이거 한번 망한다. 뭐가 어떻게 된다. 떠들 거라고. 이게 돈의 플로우 차트는 돈은 여기 투입이 되고 있다고.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슈화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핫 이슈는 부산 신항이야.
물리의 중심이고 북극 항로고.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의 시간 여행은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여기가 다 불경 수소 연맹의 핵심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여행 하시는 분들은 이 부산 신앙 부산 중심으로 집중하자. 이게 앞으로 3년 만에 더블 가는 게 현대롯데밀인데 이쪽에서 더블 종목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 여기가 수소도 있고 포스코 그룹은 벌써 어마무시하게 했다. 여기가 다 포스코가 중심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쪽 섹터에서 여기도 현대차 그룹 있지. SK 그룹 있지. 다 있어. 이제 뭐가 남았어? 시멘트하고 철강 남았어. 부산 지역 연골고리의 또 에너지들을 잘 노려보세요. 이게 또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이게 어쨌든 건설 경기잖아요. 그치. 근데 건설은 금리가 인하돼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인상한다고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사갖고 지금 얘기냐? 2025년까지 이 똑같은 논리라고. 요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오잖아요. 지금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간에 선행 반응해가지고 딱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저가주나 세력주만 움직였지. 뭐 남선알루미늄이라든지 부산산업이라든지 몇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 그쪽 후원 세력들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량주가 아니라고. 잡주. 솔직히. 그런 것들 갖고 머니 게임은 그 디데이 잡고 이거는 저하고 상관없잖아. 매크로하고는. 이슈가 들어오나 수급을 봐야지. 그런 것들만 한 2달 동안 노려보면 KT 썸마린이 거기 들어간다고. 나는 요번에는 10,000원 가자야. KT 썸마린. 4,000원, 7,000원 박스가 한 단계 올라라. 7,000원 10,000원. 이렇게 박스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그래서 KT 썸마린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밑에서부터 30%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이런 게임은 머니 게임은 기본이 100%도 A야. A, B, C, 엘리엇 파동에서 그러니까 1, 2, 3나 1, 2, 3, 4, 1, 2, 3, 어. A, B, C, A, B, C 무조건 하락. 100에서 300 정도가 나와야 게임이 나온 거야. 작년 10월이나 1월 달부터 100% 이상 올라간 종목 세력주 쫙 봐봐. 로봇 관련주들 4배에서 5배, 10배 돌린 거 있고. 인공지능 AI. 그런 패턴으로 보는 거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KT 계열사, 근데 KT 써보면은 KT 계열사를 이제 보기가 좀 어렵죠. LS 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 뭔가 뿅 튀어나온 에너지가 없었던 건가요? 다른 계열사 대비? 아니야. 아직은 또 넘어갔지만 우리 인식으로는 그냥 KT 붙었잖아. 뛰어내기 전까지는 계속 게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빅데이터 센터, 해저 터널, 뭐 가덕 이게 다 케이블 공사가 들어가야 돼. 해저 케이블. 거기에 독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해저 케이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전력망 구축해야 되잖아. 그러면 해저로 갈 때는 누가 또 해야 돼? 해저 케이블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SOC하고 같이 없는 부산 신항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거다. 선생님 데이터 센터를 최근에 이제 바다에다가 막 짓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그러면은 KT 소금만이 들어가나요? 바다에 짓기는 힘들고 물에서 빠뜨린다고. 연결시켜야 될 거야. 그거 공사는 얘가 할 수가 있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덕도 신안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와서 어떤 종목들이 가는지 좀 월요일에 뚜껑을 열어보면 안 갈 수도 있죠, 선생님. 안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면 어떡해? 빠져나와야 되나? 아니, 바닥권이니까 뭘 빠져나와? 또 딴 이슈로 가겠지 그럼. 또 뭐 가덕도 이슈만 있냐? 또 걔가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다 팔아먹을지 또 지하에 팔아먹을지 여기 적구에 엮을 수 있단 말이야. 총선용으로도 엮을 수 있잖아. 교집합이 많다. 그러니까 교집합 많은 것 중에 아직 안 간 것들을 배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T 서브마린이 사실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안 갔어요 하다 보니까 인식 중에 안 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금야금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럼 선생님 지금 앞서서 4,000원대 사셨다고 하신 분들은 뭐 당연하게 보유겠죠? 당연 보이고 뭐 말씀하셨습니까? 내공 세신 분은 내가 15,000원까지 주무시라고 그랬어. 그냥 주무세요. 포스코 DX 같이.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아니 그럼 저가 대비 이렇게 올랐으면은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지금 가격대도 매력적이야 아직도. 매력적이에요.
이 종목은 아직도 7,000원짜리는 매력입니다. 10,000원부터는 들어가지 마세요. 10,000원부터. 10,000원부터는 이제 부담스러워.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내적으로 이슈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매크로 환경도 보다 보니까 좀 건설주 하면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또 체크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하겠죠. 그쵸, 선생님? 선생님 2025년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이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아니, 나는 금리 인상 못해. 누가? 미국이? 우리가? 미국이 저렇게 뻥을 치는 거야. 그러면 그거 확인하는 데이터 디펜던스가 와야 되냐. 그러니까 다음 달 CPI하고 다다음 달 CPI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야. 최악의 경우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최악의 한 번 하면 우리 금리 동결이야. 한 번 갖고는 우리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뚝심 있게 그냥 야, 기다려봐. 어. 쟤네 못할 것 같아. 이거. 한 번은 견뎌. 어. 두 번은 못 견뎌. 깨갱. 한 번은 견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말은 질러놓고 애매하니까 할 수도 있다. 이런 근데 거겠지. 미국 시장은 가만 들여다보면 시장은 파월 의장 말을 안 믿어. 우리는 선생님 근데 파월 의장 말을 안 듣지만 환율이 변동성이 커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 본토 애들이나 우리 그 꼬리에 있는 애들하고 차이가 머리칸 꼬리칸이란 말이야. 우리는 또 그 꼬리는 우지하게 흔든단 말이야. 꼬리칸이라니. 우리는 꼬리칸이야. 꼬리칸. 환율에 대해서는 기축통화 축에 깎여. 꼬리칸. 너무 슬프다. 슬프지. 꼬리칸이라니. 꼬리칸이야. 네, 꼬리칸. 어제 설국열차 봤는데 마침. 얼마나 그래야 뭔가 살기 위해서 쟁취하는 꼬리칸들. 환율 변동성의 이 변동성. 그리고 아시아권 매니저들이 지금 우리를 갖고 놀아요. 근데 선생님 오늘 또 하락을 보면 아시아권 증시들이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우리 증시만 문에 좀 연 편인데 그래서 더 뺀 건가요? 에이, 연독성이 없을 때 하려고?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요새는 미국 시장은 역으로 엮어 일본롱 우리 숏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도요타롱. 도요타롱. 현대차 기아쇼. 이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엔저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꺾여야 돼. 언제냐? 7월 25일이야.